예, 오늘은 모빌린트의 신동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빌린트 신동주입니다. 모빌린트 네이버에 쳐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와 뭐 분석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실 만한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짤막하게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모빌린트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회사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이제 AI 반도체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랑 이제 엣지 쪽으로 나눴을 때 엣지 쪽에 좀 더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빌린트라는 사명이 이제 모바일 인텔리전스여서요. 네. 이제 움직이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뭐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엣지 쪽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한 두 단계로 나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AI 컴퓨팅이 뭐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네. 뭐 디바이스 내에서 AI가 처리되는 온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 영역에서 뭐 엣지 서버 같은 곳에서 처리되는 온 프레미스 AI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온 프레미스 AI랑 온 디바이스 AI를 엣지 영역으로 두고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칩들은 다 나와 있죠. 네네, 나와 있습니다. 그 온 디바이스용이랑 온 프레미스용의 그 모델명이 다 다르죠? 네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온프레미스용 AI 반도체가 저희 첫 번째 칩인데요. 네. 그게 이제 에리스라는 에어리스. 칩이고, 이게 양자리인데요. 양자리가 그 별자리 이제 12궁 중에 첫 번째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저희 회사 설립일이 4월인데 네. 마침 그게 4월의 별자리여서 에리스라고 지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칩 이제 온 디바이스용이 이제 레귤러스 네. 제품입니다. 어디서 생산이 되죠? 두 가지. 에리스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14나노 공정이고요. 그렇군요. 네. 레귤러스가 이제 TSMC 12나노 공정입니다. 그 두 개의 그 시장은 조금씩 다르죠? 네, 다릅니다. 어떻게 성능 다릅니까? 자체가 일단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뭐가 더 높습니까? 에리스가 에리스가. 8배 정도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레귤러스, 에리스는 이제 가속기 타입이어서 네.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처럼 네. 이제 그래픽 카드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픽을 가속하기 위해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은 뭐 AI도 다 처리하고 있지만, 네. 근데 그래픽 카드가 지금도 뭐 CPU에 꽂아서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전용 프로세서로서 쓰이고 있는데, 이제 에리스 제품은 가속기여서 호스트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호스트 네. 프로세서가 메인 연산을 처리하고 저희는 AI 부분만을 담당해서 대신에 이제 굉장히 고성능으로 하는 거고요. CPU 꽂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레귤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이제 에리스에 비해서 낮지만 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뭐 CPU, ISP, 뭐 코덱, 그리고 뭐 USB나 이더넷, 뭐 카메라, 미피 인터페이스 등 필요로 하는 모든 IP들이 하나의 칩에 내장된 약간 스탠드 얼론 타입의 SoC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프레미스는 예를 들어 네. 어떤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온 프레미스는 뭐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네. 뭐 거기서 공장 내에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공장 내에 있는 각각의 로봇마다 AI가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뭐 서버에 데이터 센터에 올려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장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서버나 PC에서 만약 처리해서 AI가 처리된다. 그런 게 이제 온프레미스이고요. 그 PC 옆에 그냥 안에 꽂는 것처럼 돼 있군요, 그게. 네, 서버나 PC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뭐 이제 AI 콜센터 같은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많이 처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온프레미스 레벨로 내려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는 뭐 제가 쓰는 이런 거라든지 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니면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노트북 같은 게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그 해당하는 마켓도 중장기적으로 타겟하고 있지만, 현재는 말씀하신 뭐 드론이나 로봇, 아니면 뭐 스마트 카메라, 뭐 CCTV 같은 곳이 조금 더 타겟하는 마켓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회사 창업 언제 하셨습니까? 회사 창업은 2019년 4월에 해서요. 네. 올해 4월이면 이제 만 6년이 벌써 되는 것 같습니다. 6년 됐군요. 지금까지 누적 투자 많이 받으셨죠? 민간 투자로는 이제 한 300억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투자 언제 받으셨어요? 마지막 투자가 클로징 된 거는 2023년 12월. 12월. 작년에는 안 받으셨네요. 네, 작년에는 안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 지금 TSMC 12나노, 삼성 14나노로 지금 시제품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투자 말씀하셨는데, 지난 투자가 그 첫 번째 제품의 양산을 위한 투자 자금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제품, 시제품 개발과
온 프레미스 제품 양산을 위한 투자 받은 조달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13년 그리고 두 번째 말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받아서 네. 지금 그때 생각한 로드맵대로 이제 온프레미스용 제품의 양산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두 번째 이제 레귤러스 제품의 시제품이 나와서 고객사랑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올해 추가 투자를 진행하게 될 텐데, 네. 이제 두 번째 제품의 양산이랑 또 이제 저희 신규 제품 기획을 위해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예를 들어서 양산 태우려면 또 웨이퍼 사와야 되고 하니까 네. 그 자금을 또 받으셔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많이 들어가지만 뭐 IP 비용도 그렇고, 이제 뭐 싱글런 테이프아웃을 위한 비용도 그렇고, 대량 양산을 위한 웨이퍼 비용도 그렇고, 네,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어서 네. 그 양산 자금을 조달하고자. 그럼 지금 투자 받은 돈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냥 저희가 한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 쓸 자금들은 있는데, 네. 결국 신규 칩을 개발하고 또 두 번째 칩을 양산하려면 또 굉장히 뭐 수백억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그 수백억 원 단위의 자금은 추가 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온 프레미스 AI용 거는 지금 싱글런 돌렸어요? 돌려야 되는. 지금 돌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싱글런 칩이 12월에 나왔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고객한테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네. 이제 논의하고 계실 텐데, 여러 군데서 뭐 혹은 몇 군데서 오케이가 나면 이제 웨이퍼 돌려갖고 이제 사서 공급하는 거네요? 네, 싱글런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양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양산이 사실 매스 프로덕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대량 생산을 한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양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싱글런 후에도 여러 가지 뭐 퀄도 진행하고 뭐 캐릭터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본격적인 대량 양산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싱글런이 됐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양산품이랑 동일한 제품은 나와 있어서 그 초도 물량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고객사에 딜리버리해서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온 디바이스용 레귤러스 이거는 지금 네.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온 디바이스 레귤러스는 싱글런은 아직 전이고, 네. MPW 테이프아웃을 통해서 시제품 샘플이 잘 나와서요. 아, 그래요? 되게 뭐 여러 군데 뭐 드론이라든지 음. 뭐 스마트 카메라나 여러 업체들과 저희 샘플을 가지고 제품 레벨에서 POC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매출이 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올해 매출이 나야 됩니다.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에리스 제품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요. 지금 고객 관점에서는 저희의 이제 최종 양산품을 구매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이제 이번 달부터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올해 자금 조달 하시려면 얼마나 하셔야 됩니까? 자금 조달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자금 조달이요?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네. 뭐 한 수백억 원 정도 수백억 레인지가 원. 크긴 한데. 그렇군요. 마지막 투자를 2023년 12월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밸류가 얼마였어요? 밸류요? 당시에 1,000억 좀 넘었습니다. 1,000억 정도 넘었습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뭐 사실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MPU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뭐 한국에도 있고 네. 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밸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뭐 전략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을 타 경쟁사보다는 낮게 유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결국 뭐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타겟하는 시기에 갔었을 때가 중요하고, 네.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자금 조달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그 각 시기마다 필요한 자금 조달에 필요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했었고요. 네. 그래야만 사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사실 2023년 12월 이후로 이 AI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뭐 엣지 AI 관점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냥 투자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안 좋았죠. 안 좋죠. 네. 근데 AI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분야 자체가 좋다 보니까. 네. 근데 뭐 반대로 투자 시장도 안 좋고 AI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안 좋았다고 하면 사실 투자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하면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뭐 기술 경쟁력이나 제품의 완성도 측면에서
고려했었을 때 뭐 국내외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훨씬 조금 그래요? 네, 낮게 유지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대표님 지분율이 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사실 이제 동종 업계에서 비슷하게 자금 조달했던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지분율이 아닌가. 지금 시리즈 라운드 대비해서 네. 뭐 이런 추측이 일단은 그 추측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다른 회사보다 조금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낮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만큼 동일한 자금을 투자받았으면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사실 투자금 자체를 좀 덜 받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분율 자체는 오히려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상장 가기 전에 한 라운드를 더 하실지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상장을 가셔야 되는 건지. 지금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장 시점에서 지분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올해 한번 받고 뭐 저희가 이제 올해 매출을 본격적으로 타겟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하면 그래도 내년 정도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이 매출, 그러니까 숫자로서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 안 나오면 상장하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점에 뭐 프리-IPO 정도 한번 뭐 큰 자금 조달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하고 뭐 내후년 정도 상장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한 어느 정도를 좀 기대하십니까? 투자자들한테. 올해 매출이요? 네. 올해 매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매출 한 50에서 100억 원 정도 타겟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매출하셔야 손익분기점이 되죠?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되게 조금 이게 좀 왜냐하면 원가를 또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뭐 개발비를 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신규 제품을 또 어느 시점에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네, 저희가 굉장히 또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판관비가 1년에 한 7, 80억 정도 쓰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가는 약간 유동적이니까 매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근데 올해 한 5, 60억 정도. 네, 올해 이제 그렇게 타겟하는 거는 어쨌든 본격적인 제품 판매는 하반기 때부터이다 보니까 올해 사실 절반 정도만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셀링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그 정도로 잡고 있고, 근데 물론 첫 해 매출치고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본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 조금 더 훨씬 더 뭐 수백억 원의 매출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나 뭐 외부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상장할 때쯤 시기가 되면 온기로 한 어느 정도 매출을 맞춰야 됩니까? 그게 뭐 상장 트랙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금의 상장 시장이 그 매출이 되게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반도체는 더더욱이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나 어떻게 보면 그 시장성 그리고 뭐 전망이 좋다 보니까 그냥 상장에 필요한 매출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100억 원 이상 나오면 상장은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뭐 그런 100억 원 이상 정도의 매출 가지고도 뭐 타겟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 100억 원의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상장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근데 뭐 저는 그런 사태가 있기 전에도 그 원래부터도 매출을 먼저 충분히 달성하고 상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서요. 뭐 한 수백억 원 정도, 뭐 3,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은 달성하고 상장하는 걸 타겟하고 있습니다. 모빌린트의 직접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국내외에요. 일단 직접 경쟁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시장에서의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어떤 것과 비교하냐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저희가 어떤 면에서든 이겨야,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 관점에서 좋아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랑 제일 비슷한 어떻게 보면 피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타겟하는 그 온디바이스 쪽에서도 저희가 좀
이게 되게 성능이 다양한데 좀 고성능을 타겟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온프레미스 이쪽 시장은 그 엔비디아가 여기도 메인 플레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고객들은 대부분 엔비디아 제품과 비교하고 있어서 어. 저희가 엔비디아의 경쟁사는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그 고객 관점에서의 그런 비교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경쟁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가성비고요. 그러니까 네. 가격. 네.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뭐 엔비디아 제품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아직은 쓸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 뭐 엔비디아 제품이 뭐 비싸기도 하고 또 뭐 수급도 잘 안 되고 뭐 하지만 결국 안정적인 성능과 뭐 그다음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전성비, 전력 효율. 네. 전력 효율은 그게 운영 비용이랑 연결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시스템 레벨에서 뭐 발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전력 효율이 중요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전력 효율은 GPU보다 뭐 보통 훨씬 좋긴 합니다. 훨씬 좋고요. 네. 이 두 가지가 결국 그 기존 솔루션 대비해서의 확실한 강점이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솔루션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GPU에서 안 돌아가는 최신 모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GPU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신 모델들이 다 잘 서포트가 돼야 되고 또 개발하는 환경에서도 또 좀 개발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SDK 같은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 네. 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 상용 제품만큼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가성비와 전성비의 우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완성도일 것 같습니다. 가성비와 전성비에 대한 우위는 네.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를 좀 외부에 얘기를 좀 하십니까? 우리가 뭐 몇 배 정도 뛰어났는데 가격은 뭐 몇 분의 1이라든지.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그 2배 성능, 절반 가격에서 4배 가성비를 타겟하고 있고요. 네. 현재 봤었을 때는 뭐 타겟하는 분야나 뭐 특정 모델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충분히 그 4배의 가성비가 객관적으로 좀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4배의 가성비를 목표한 것은 이 엔비디아 솔루션, 계속 엔비디아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존 GPU 솔루션이 글로벌 1등 수출을 회사니까요. 뭐, 예, 예. 네, 그 가격과 성능, 가격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성능은 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솔루션의 가성비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가격을 조금씩 낮추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엔비디아 제품의 가성비가 한 2배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한 2배 정도의 가성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일단 4배의 목표 정도를 타겟했습니다. 에이리스에 대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일단 에이리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엔비디아의 어떤 거랑 지금 비교를 하신 겁니까? 엔비디아의 일단 뭐 H100이나 A100 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많이 활용되고요. 네. 저희 좀 산업용이나 엣지 쪽에서는 네. 그 뭐 A4000, A5000, 뭐 A6000 아니면은 뭐 RTX 제품 쓰는 경우도 그 주포스 계열 쓰는 경우에는 뭐 4080, 4090, 4070 아니면 이제 신제품이 이제 막 나왔는데 뭐 50 시리즈 네, 그 정도 라인업이 저희가 타겟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레귤러스는 어때요? 고객이 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아직 뭐 안 나와서 아직 레귤러스는 이게 어떻게 보면 SoC다 보니까 이 SoC 관점에서의 비슷한 칩이 있고 AI 성능 관점에서의 또 비슷한 칩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타겟하는 것이 이 AI 성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고객과 분야를 타겟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엔비디아의 제슨, 그러니까 오린 나노나 오린 NX 같은 인베디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해당하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피어 제품인 것 같고요. 레귤러스는 이 안에 코텍스가 안에 코가 들어가 있군요. 네네. 이거 하나로 독립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겠네요. 그것만 있어도 뭐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받고 그리고 그렇군요. EL 처리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제 뭐 고객이 생각했을 때 이제 모빌린트의 경쟁 상대는 아까 뭐 엔비디아이기도 하고 뭐 다른 SoC이기도 할 테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경쟁 상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피어로 것처럼 물리죠. 피어로 봤을 때는 네. 글로벌하게 보면 가장 그래도 유의미한 뭔가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회사는 헤일로인 것 같고요. 네. 예. 헤일로가 그래도 이 엣지 쪽을 타겟하는 MPU 회사 중에는 네. 그래도 가장 조금 뭐 샘플도 고객한테 많이 나갔고, 네, 또 그렇군요. 그렇게 또 매출도 아직 좀 근데 다만 아직도 헤일로도 막 대량 양산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고객에게 샘플이 전달돼서 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헤일로가 가장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는 피어인 것 같고요. 네. 뭐 국내에서는 이제 디벡스가 저희와 포지셔닝은 제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MPU 회사가 이게 워낙 시장이 이제 AI가 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회사들과 크게 경쟁이라고 꼭 보진 않는 게 이 시장은 제 생각엔 경쟁력 있는 뭐 엣지 분야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비슷한 AI 반도체 회사가 뭐 한 10개 정도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의 크기이거든요. 근데 다만 반대로 시장에서의 그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하나도 성공을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정 레벨 이상의 경쟁력을 고객 관점에서의 그 제품의 성능이나 뭐 가격이나 뭐 SDK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충분히 뭐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지금 MPU IP를 탑재하고 나오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SOC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경쟁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들이 안 하는 좀 다른 마켓을 우리가 좀 노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칩을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진 않지만 MPU IP를 뭐 CPU처럼 도입해서 하는 네. 방향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뭐 퀄컴이라든지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뭐 네. 그런 회사들. 우선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는 MPU를 독자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엔비디아 엣지에서는 엔비디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까 그 피어가 경쟁사 말씀 주셨는데 저희한테 가장 위협이 될 회사는 오히려 퀄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퀄컴이 그렇죠. 이 집은 뭐 스마트폰 시장도 다 잡고 있고요. 네, PC 쪽으로 퀄컴이 그 온 디바이스 아니면 요 온프레미스 쪽 시장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중심이 결국 그래도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쪽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퀄컴이 이런 온 디바이스나 엣지 쪽을 굉장히 잘 타겟팅하고 있고 제가 봤었을 때는 MPU에 대한 뭐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컴파일러나 뭐 알고리즘 여러 가지 기술 경쟁력이 다른 글로벌 뭐 대기업 대비해서 좀 우위에 있다고 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모빌린트는 그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그런 기업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개발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금, 모빌리티 제품을 갖고 와서, 엣지 단에서 뭔가 이 개발자들이 이 개발을 하고 쓰는 것이 기존에 뭐 아까 얘기한 뭐 퀄컴이라든지 네. 뭐 퀄컴도 개발 도구들을 많이 이제 배포하고 하니까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별 어떤 저항 없이 이걸 좀 갖고 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주변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을 지난 수년간 되게 타겟해 왔고 네. 그게 사실 자체적으로만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고객사랑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양산은 올해부터 시작하지만 저희의 그 칩 샘플과 SDK를 뭐 한 2, 3년 전부터 여러 고객사에 제공을 해서 직접 고객사가 그걸 가지고 뭐 딥러닝 모델도 올리고 제품 개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피드백 과정들을 거쳐왔고 당연히 엔비디아 솔루션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의 피어나 아니면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말씀 주신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최신 모델들 저희가 얼마 전에 뭐 CES에서 이런 LLM 모델도 엣지 환경에서 데모하는 거를 발표했었는데 네. 그런 최신 모델들도 저희 SDK를 통해서 바로바로 또 서포트가 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저희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스토렌트 뭐 이런 회사들 네. 한국에서 뭐 전 약간은 국내 대기업들이 너무 이제 또 거기를 좀 과하게 칭송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언론에서도 무슨 전설 네. 뭐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전설이라고 얘기할 정도인지는 뭐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MPU를 IP로도 네. 판매하고 또 제품으로도 실제로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빌린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모빌린트는 칩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직접 전개를 해나가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IP를 뭐 이렇게 좀 하실 아니, 생각은 없어요? IP는 저희가 이렇게 오픈 IP 비즈니스를 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저희가 뭐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네. 뭐 시장의 형태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의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IP 형태로 접근했었을 때 좋을 만한 전략적인 마켓 같은 경우에는 IP 비즈니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선결돼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일단 반도체 칩 AI 반도체 관점에서 먼저 좀 그런 레퍼런스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모바일이든 아니면 뭐 자동차든 좀 더 그런 어떻게 보면 IP 비즈니스로서 접근하기 좋은 마켓들을 타겟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뭐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면 뭐 규모 내는 걸 봐서 결정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MPU가 사실 이제 지금 저는 사실 뭐 설계를 뭐 해본 적도 없고 안에 뭐 들여다볼 능력도 있지도 않아서 여러 회사들이 MPU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코어 중앙에 이제 MPU 코어가 되는 그 설계들이요. 회사들마다 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 텐스토렌트의 MPU가 안에 블록과 모빌린트의 블록과 뭐 아까 디벡스 얘기했지만 그 회사의 블록과 뭐 예를 들어 무슨 저기 필요사니 뭐 이런 서버용 하는 친구들의 블록들이 네. 달라요? 아니면 그냥 면적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일단은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직 많이 다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일단 뭐 텐스토렌트나 뭐 저희나 아니면 뭐 해외 뭐 그래프코나 뭐 그러기나 좀 다 아직은 다릅니다. 뭐 달라요? 네, 뭐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 뭐 외부 메모리를 최대한 DRAM 같은 걸 안 쓰면서 뭐 SRAM을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코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네. 뭐 그런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그 코어를 굉장히 매니 코어 형태로 넣고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코어로 한다거나 그게 아직은 조금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회사별로 MPU 칩이 나온 거에 보면 몇 탑스니 이게 네. 성능이나 뭐 소모량이 다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선수들 전문가들은 보면 저긴 저 면적에 저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평가들을 합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그게 막 면적 효율이 막 엄청 뭐 떨어지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비교를 물론 어떻게 합니까? 야, 저긴 진짜 설계를 잘했어. 그래서 그 효율적이야. 아까 말씀 주셨던 측면에서 근데 네. 되게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뭐 특정 MPU라고 했었을 때 하나의 좀 골든 아키텍처가 있고 거기에서의 뭐 회사마다 베리에이션이 있는 형태는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예 좀 다른 타입의 여러 가지 MPU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아직 좀 위닝 아키텍처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조금 베리에이션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네. 뭐 각 회사마다 좀 어떤 회사랑 어떤 회사는 좀 더 굉장히 비슷하고 다만 그 내부의 핵심 아키텍처들은 또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네, 네. 이게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뭐 면적 효율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 효율 자체가 엄청 그냥 그 theoretical한 톱스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100톱스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 100톱스라는 게 이 칩 안에 연산기가 몇 개가 들어갔고 네. 또 얼마의 동작 프리퀀시 동작 주파수로 동작 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칩의 크기가 뭐 일정하고 뭐 동작 프리퀀시가 비슷하다고 했었을 때는 달성 가능한 theoretical한 톱스는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잘 만든다고 했을 때는 비슷할 수 있는데 또 그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이거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동작시켰을 때 이 전체 연산기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 제대로 도는가. 네. 네. 동일한 100톱스여도 실 성능이 두세 배까지 차이 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요 타겟 시장이 그냥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온디바이스라고 하면 네.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폰, 네. 뭐 PC,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거는 좀 일단은 좀 후순위로 두고 지금 뭐 다른 마켓 쪽을 이제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네. 요 큰 시장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큰 회사들, 퀄컴이라든지 이런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니치 마켓 쪽으로 먼저 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뭐 오해는 아니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기도 그래요? 하고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가 그러니까 AP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진짜 이렇게 그 스마트폰 안에서 활용되기에는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기술과 노하우와 IP와 또 개발 비용과 또 이거 완전 또 최신 공정으로 해야 되고 네. 사실 뭐 꼭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되게 좀 진입 장벽이 있고요. 근데 뭐 결국 스마트폰에서도 이 MQIP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니까 네. 뭐 향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 경쟁력을 쌓아서 뭐 자체적으로 AP를 만들든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P 형태로 협업을 하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현재는 사실 스마트폰이 메이저하게 보면은 뭐 삼성의 엑시노스 그리고 그렇죠. 뭐 퀄컴 스냅드래곤, 뭐 애플의 A 시리즈, 그 다음에 뭐 미디어텍 정도나 이제 뭐 중국의 여러 칩들 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당장 이런 스타트업들이 MQ의 강점만 갖고 들어가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습니다. 네, 가야 될 방향인 건 맞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렇군요. 네,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거기를 타겟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이 워낙 커서요. 다른 시장 네, 다른 시장이 워낙 크고 앞으로 그 뭐 범위 관점에서든 하나의 시장에 대한 크기 관점에서든 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서 네. 지금 회사 전체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아마 오늘 기준으로가 61명? 61명? 네, 61명. 거기 개발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발력이 한 7-80% 정도. 그래요. 근데 이제 직접 칩도 파시고 네. 여러 종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객사들이 사실 잠재 고객사들이 많이 네. 있을 텐데 그런 쪽 다니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려면 그런 인력도 좀 많이 뽑으셔야 되겠네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7-80% 아니고 한 8-90%가 개발 인력이었고요. 네, 올해부터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비즈니스 관련된 인력이나 네. 아니면 마케팅 관련된 인력, 그리고 또 저희가 제품을 양산해야 되잖아요. 네. 뭐 SCM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인력들을 보강하는 중에 있습니다. 경영상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인트 말씀해 주신 포인트 제가 짚어보자면 올해 이제 매출 하반기부터 좀 의미 있는 한 5, 6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 그리고 올해 자금 조달 한번 하고 내년에도 뭐 프리-IPO를 한번 할 거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그 다음 내후년 정도 계획하신다고 했나요? 상장이요? 네. 네네. 2027년 네. 정도에 하는데 한 내년에는 매출을 그래도 좀 뭐 100억대 이상 넘어가는 네. 매출을 기대를 하신다라는 네. 거군요.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번 모신다 했는데 좀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셨었거든요. 네. 근데 계획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는 매출을 가지고 한 번 더 뭐 한 6개월 정도 뒤에 불러주시면 예, 하반기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뭐 꼭 회사 얘기 아니라 네, 도 그럼 이 시장의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모르는 혹은 좀 의구심이 있는 또 네.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되게 그 사전 질문지를 안 주셔서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려나 이제 뭐 왜냐면 시장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에 대한 뭐 우려나 뭐 관심사나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또 그런 질문은 저를 생각해서인지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저는 하는 대로 했는데요. 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